고맙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앞에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율표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화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서 저는 거기서 특별히 최근에 얘기가 되는 수소, 왜 수소가 얘기가 되는지를 에너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어요. 악당을 누명을 쓴 수소, 왜 갑자기 수소가 주인공인가, 급이 달인 에너지, 이렇게 했는데 악당의 누명을 쓴 수소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여기 보면 땡땡 폭탄, 땡땡 폭발, 수소하면은 다 생각나는 거 뭐 있죠? 뭐 생각해요? 수소하면은 다 수소 폭탄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수소 트레일러가 저 북대전 IC랑 유성 IC 근처에서 그때 이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제트 화염이 일어났던 일들인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없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원소가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주기율표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수소라는 원자 자체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 무게도 가장 작고요. 그다음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비탈을 표현하는 고마워요.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1s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자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주 질량의 75%, 지구에서는 10번째로 많아요. 지구에는 어디에 많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주로 이제 물의 형태로 돼 있고 여러분들 몸속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한 60% 정도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수소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소는 이름이 그대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한자어인데 물수랑 바탕소, 물이 되는 원료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이드로겐 똑같습니다. 하이드로, 물이란 뜻이란 예나우라고 원래 읽는데 제나우, 생성하다, 제너레이션이 합쳐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사진에 있는 분은 라보아지에는 아니고요. 캐벤디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금속과 산이 만나서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는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자를 일부 주고 받으면서 수소를 발생을 했고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모아서 뭐 불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2000년 정도가 그 사원소설,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원소설에 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그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수소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소를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태인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처음에 물었었죠. 가장 많은 형태가 이렇게 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뿐만 아니라 석유나 아니면 여러분 몸속에 그 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탄화수소 형태 혹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분명히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형태, 수소 가스나 아니면 폭발을 생각하면 특별한 형태겠지만 그 자체로는 이미 유기체, 생명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별을 둬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가스상의 형태는 이와 같은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가스상의 수소 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하게 수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컴퓨팅 기술을 발달하면서 양자 컴퓨터 얘기까지 나왔죠. 그 현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킨 이제 양자 역학의 기본이 되는 이렇게 수소 스펙트럼을 통해서 기존에는 하나의 원자 아니면은 얘네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연속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간단한 수소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봤더니 파장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걸 봤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원자 구조라는 것들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구나, 양자화돼 있구나라는 연구들이 시작된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소 폭탄, 핵융합, 뭐 에너지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이 수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9.99%를 차지하는 요 기본적인 수소 프로톤 하나에
전자가 하나가 붙어 있는 요 수소는 이런 역할을 못 하고요. 중수소나 아니면 삼중수소, 요즘에 뉴스에 삼중수소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삼중수소처럼 수소긴 수소인데 안에 이렇게 중성자가 더 붙어서 무거워진 형태의 이런 수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각각은 사실 이것조차도 삼중수소, 삼중수소 때문에 여전히 제목처럼 이제 악당의 이미지가 있지만 각각은 또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 실험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의약품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시계에 들어가는 장기간 빛을 내는 야광 물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g에 뭐 몇천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하는 유용한 물질인데 항상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가 갑자기 최근에 얘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사실 저도 문제인데 여러분의 앞으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이렇게 빨갛게 삐쭉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속도가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이게 이제 축을 바꾼 건데 여기 넘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닌 이제 광물이나 땅 속에 기록된 것들은 넘어갔지만 실제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보다 2도 정도 낮았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변화에 따라서 큰 차이인데 현재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다 보는데 결국은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 해요. 되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 봤더니 결국은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다 좋아요. 깨끗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인데 그때는 이 두 개가 다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그게 다 석유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석유가 하던 부분들을 차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는 앞에 이제 마이닝하는 거 설명을 해주셨지만 캐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대량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앞에 물이나 여러분들 몸속에 60% 갖고 있는 수소를 이용하면 그것들을 훨씬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저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석유 뭐 국내에도 있는 이런 이제 비축 석유를 비축유하는 것들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이런 수준의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로 현재 이제 수소가 필요합니다. 수소도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 단순 수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들이 나눠요. 기존에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대부분 만들었는데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깨끗한 그린 하이드로진이나 옐로우 하이드로진 혹은 원자력에서 만드는 핑크 하이드로진까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재생에너지로부터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소와는 다른 너무나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마치 배터리처럼 이제 특수한 목적용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에서도 현재 이제 수소차가 있지만 수소차도 있고 이제 배터리 차도 있지만 다양한 이동원 혹은 비행기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수소가 주목을 받고 시작했고요. 그럼 화학에서는 도대체 수소 개발에 뭘 하냐? 화학이 수소인 건 알겠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수소를 에너지로 쓰기 위한 연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의 소재들 혹은 활용하기 위한 연료전지 소재들 그리고 그것들을 운송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기술들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반이 되는 반응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이 이제 꿈이 실현돼야 되는데 기초과학으로부터 꿈이 실현되는 것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수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구를 넘어서는 탈지구급 이게 이제 태양 활동인데 태양을 모방하는 활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단순한 수소는 아니고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도 포함된 컨소시엄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핵융합을 유발을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이고, 요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미국의 기술인데 레이저를 이렇게 한 곳에다 쏴서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서 여기서 핵융합을 유발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E는 mc 스퀘어처럼 질량의 변화만큼을 에너지로 뽑을 수 있는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미국 자료인데요. 결국은 수소를 가지고 기존의 에너지와 아니면 산업을 모두 연결하는 이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화학연의 모토입니다. 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